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봄볕이 내리치면서요,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의 날씨 기온이 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정말 야외 활동하시기에 가장 최상의 날들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원주시가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격상시키자라는 이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또 검토를 요구한 것인데요. 지금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토론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또 여름에 많은 농가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죠. 과수 화성병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도내에서 4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강릉에서는 이틀간 23명이 확진되었고 또 원주의 한 부대 병사 6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시는 주문진업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원주의 바람길 숲 가로수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가로수 보완 식재 및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도로 주변 유휴 공간에 가로수와 꽃이 피우는 관목류 등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이를 통해서 열섬화 현상 및 미세먼지의 저감, 또 보행 시민 금융 제공 등 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강원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정돼 지역문화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속초와 평창문화예술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달부터 신규 교육생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원창모 원주시장이 이 브리핑을 통해서요,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 현실 가능성, 그리고 과연 또 국제공항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또 어떤 그 운영을 해야 될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신재서 원주시 의원,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그 시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 시장이 최근에 원주공항, 근데 원주공항입니다만은 행정구역으로는 횡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행성공항이라고 명칭이 돼 있죠. 예. 그게 정식 명칭입니까? 원주 행성공항. 원주 행성공항. 그렇군요. 저는 원주공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예. 자, 그런데 그럼 원주 행성공항이라고 하죠. 원주 행성공항이 국제공항 승격을 제안하고 나섰는데 좀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좀 약간 그동안 뭐 사실 이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온 것도 아니고요. 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 시기에 왜 또 이런 그 논의가 필요할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아마 이제 우리 4월 8일 날 시장님께서 이제 브리핑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전혀 네. 몰랐습니다. 예. 전혀 몰랐는데 사실은 그거 시장님이 이제 브리핑하기 전에 행성군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하, 예.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원주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집회를 했고요. 이전 반대 집회인데 그때 아마 이제 도에서 이제 그 5개년 계획에만 공항 개발, 예. 종합 개발 5개년 계획이 올 6월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에서 아마 그 원주 공항을 어떻게 좀 이제 좀 더 크고 좋은 공항으로 만들까 하는 계획서를 아마 제출하려고 무슨 계획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아마 이제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집회도 했던 것 같고 그걸 시장님이 아마 캐치해서 우리 이제 인천에 있는 국제공항이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 원주 서부권과 경기도 이제 남부권을 묶어서 국제공항으로 만들자 이런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좀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예, 일종의 우리 그 부산 보궐선거 때 가덕도 신공항을 막 그 어떤 정치 공약으로 내세우듯이 마치 지금 원주 행성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자 이런 부분이 갑자기 등장한 게 뭐 선거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지금 나돌고 있죠. 아니 뭐 저기 부산 가덕도 공항은 뭐 재보궐 선거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선거용이다. 어떤 뭐 우리 강원도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네. 예, 또 지방 선거가 또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또 대비한 갑작스러운 어허. 좀 황당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의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그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거의 매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뭐 선거용이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나 정책 발표도 못한다는 또 논리도 가능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피하려면은 좀 더 원래 그 원창목 현 시장이 10년 전에 네. 10년 전에 이 국제공항 이야기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어떤 논의도 없다가 갑자기 뭐 내년 지선 두고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부산 보궐선거 때 가덕도 공항 신공항이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네. 거의 뭐 그와 같은 대유행이 뭐 유행을 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 10년 동안에 이 중요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면 차근차근 논의를 많이 해오고 네. 준비해 왔다면 그런 오해는 안 받았겠죠. 알겠습니다. 뭐 근데 가덕도 신공항은 사실 이제 부산 시민들의 그 지지 여론이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좀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이 지적은 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뭐 12년의 임기가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향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임기 초에 이 문제를 지금 공론화하고 지금 가시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임기가 다 되어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이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은 뭐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내년 도지사 선거에 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이 이제 강한 상황에서 좀 약간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좀 예. 과한 예. 예측인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국제공항을 이제 뭐 시군구에 있는 지방자치장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국제 협약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단순하게 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국토개발 5개년 계획도 있고 네. 공항개발 5개년 계획도 있고 해서 우리 강원도가 그야말로 공항다운 공항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이참에 계획을 짤 때 강원도에 있는 공항도 좀 멋지게 좀 공항다운 공항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원주 공항이 좀 특이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승차하지 않습니까? 승차해서 이제 도로를 건너서 군용활주로를 이용하니까 굉장히 네. 불편함이 있어요. 네. 도로를 최소한 건너지 않는 네. 그런 공항 네.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계획인 거죠, 계획. 예, 알겠습니다. 5개년, 10년 이렇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과연 이 정치적으로만 해소할 것이냐. 공항개발 종합계획 있고 5개년 계획이니까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6월에 또 새롭게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원주 행성공항을 좀 발전시키고 육성해야 되는데 이 공항개발 계획이 이 국제공항을 지향한다라는 정도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의 장을 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 우리 원주가 중부 내륙의 중심 도시로서 커가고 또 추구하는 광역 도시, 또 백만 도시 더 나아가서 이런 장기적 프레임을 볼 때는 좀 규모가 좀 있는 국제공항 수준의 공항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만큼의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을 계획에 반영시키고 또 실천하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게 항공 수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예, 항공 수요가 인구면이나 네. 그다음에 산업면이나 물량면이나 이런 모든 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런 것 모든 것이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돼서 예. 그런 수요 공급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진짜 그 수도권의 동부 남부권에 대한 수요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서 그 뭐 중부 내륙의 이제 거점 도시로서 원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전국적으로 국제공항 많이 있거든요. 뭐 항상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고추나 말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고추 말리는 어떤 공항 생기는 거 아니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크죠. 이제 제주 노선조차도 이게 제대로 그 운행을 안 하면서 지금 도와 또 시가 뭐 보조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정 탑승률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주 노선조차도 이렇게 억지로 운행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대가 바뀌고 하루에 2차례 이제 운행하면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과연 제주 운항도 간신히 하는데 국제 노선이라 하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또 넓게는 뭐 동남아시아까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을 당연히 하겠죠. 네. 국내에 이제 우리 원주에서 제주 운항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탑승 시간대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사태를 또 맞아서 운항이 이제 중단될 위기도 처했었고요. 거기 이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네. 우리가 대신 운행하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시간을 조정하고 하루에 2차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탑승률 기준이 늘 변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진에어에다가 이제 운행 보조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요. 네, 그래서 이제 진에어도 어쨌든 수지 타산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 우리 원주공항에서 제주 원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나 우리 동남아, 중국 이쪽까지 수용하려고 국제공항으로 승격해 달라 이런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원주만이 아니고 영서 남부 내륙 지역과 함께 또 좀 넓게 보면은 경기 동부까지 또 일단 그 공항은 수요권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인식도 있거든요. 사실 인천이나 김포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한 2-3시간 정도 좀 잡아야 되고요. 뭐 도어 투 도어로 이제 봤을 때 그렇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뭐 하나의 그 대체 공항으로서의 뭐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수요 부분에서 이게 전혀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원주권 중심으로 해서 강원 중남부, 네. 그다음 경기도 동남부권이 이제 또 충북의 북쪽, 네. 뭐 이 부분까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수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죠. 예. 근데 그 항공 수요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출국하는 수요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이 지역으로 입국하는 수요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아하. 절반을 차지하는 네. 외지에서 우리 원주 국제공항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쪽으로 찾는 수요가 과연 얼마 있을까? 이 부분도 5대5 정도의 비율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출국하는 수요는 출국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출국 수요는 뭐 원주 배후 도시들 대략 하면 한 100만, 네. 100만 정도는 가능하다고 100만 더 보니까 가야겠죠. 그 경기 동부까지 다. 한 200만. 그렇죠. 한 100만에서 한 200만 사이. 예. 그 정도면 이 출국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출국했던 분들이 나중에 다 입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주 뭐 살러 가시는 분들 빼고는 다 또 이 국제공항을 지금 제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강원도의 그 천혜 자원 관광 수요를 창출해내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광 비중을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외지에서 이 강원도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도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항공 수요가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구수만이 아니라 기반 시설, 기반 관광 시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발전했을 때 같이 발전을 했을 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좀 화두를 던지고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구나.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인 화두를 던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에서 뭐 이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관광이라고 보면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펜션이 제일 많습니다. 제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가 이제 관광으로 앞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외지에서 주로 많이 들어와야 많이 남는 수지가 좋은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뭐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만 그 이후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은 일본에 정말 우리로 치면 엄청난 시골인데 국제공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제공항의 수요층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공항이 없으면 한국 사람이 절대 이제 안 가고 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텐데 요즘 그래서 굉장히 그쪽은 고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원주 공항이 활성화되면은 그만큼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일본 관광객 이 수요 우리가 좀 맞이할 준비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게 아니냐. 또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바람직한 상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요즘에 화두가 되는 점이 문제되는 것이 왜 하필 2021년 6월 달에 항공개발 종합계획이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제 4월 달에 갑자기 이걸 제안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적어도 그런 중요성과 진짜 우리 원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최소한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제기하는 게 그게 오히려 좀 의문스럽다.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다. 맞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겠고요. 좀 한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원주 횡성공항이라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횡성 지역의 의견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터미널만 원주 쪽으로 이전하자. 좀 그렇게 또 이해를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횡성에서는 좀 반발도 이제 상당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이제 우리 행성 주민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공항을 승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만 단순히 이전해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회를 했었고요. 어쨌든 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공항 중에 최고로 좀 엉뚱한 공항이 이제 그 원주 횡성공항인데요. 버스를 이용해서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한 길이었다 이랬을 때 횡성공항에서는 이제 일정 수용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터미널은 횡성에다 뭐 증설을 하든지 간에 신축을 하든지 간에 횡성에만 두면 된다. 이 정도로 아마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장님,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는 약간 우리가 그 제외하고요. 결국 그 원주 횡성공항 지금 상태로는 이제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은 다 이제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개선을 하고 좀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인데 좀 어떤 식으로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역 갈등 문제부터 좀 선제적으로 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발표를 해버리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그 공항 터미널 자체가 횡성 지역에 있고 또 우리 이용하는 활주로에서 발생되는 군
분용기, 소음 문제. 네. 이 문제가 행성 주민들한테는 지금 크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지만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지. 네. 원주 뭐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행성에서 일방적으로 발표 이렇게 되면은 지역 갈등만 더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 첫 번째로 양 지역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네. 지금 그 원주시장께서 국제공항 승격 문제를 내세우니까 흥성군에서도 맞대응합니다. 좋다. 그러면 하되 조건부로 수용하겠다. 네. 그 내용은 뭐냐면은 횡성군 쪽에 오히려 클러스터를 만들자. 복합 문화 음식 단지도 만들고 심지어는 우주항공 태매까지 만들자라는 식으로 확대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사전에 원주와 행성의 공통 주제는 공통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네.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내질리기 식으로 이런 식의 결과가 발생돼서 알겠습니다. 결국엔 시민과 국민들이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 횡성 지역과 또 이제 원주 지역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이 상수원 보호구역 이제 해제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또 사실 이제 그 지역이 각 정치인들이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화두로 제가 또 두 분께 의견 여쭤보는 또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튼 그 횡성에서는 원주에 상당히 좀 피해 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공항 문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게 또 촉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또 검토하는 정도로 오늘 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서 원주시 의원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우죠. 치명적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으로 지난해에도 많은 농가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치료약이 없어서 이 과수 농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원주시 농업기술과의 박인철 경제작물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박인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과수화상병, 언뜻 듣기는 화상을 입었다는 뜻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 정확하게 어떤 그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것입니까? 또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요. 에르니아 아밀로보라 세균에 의해 가지고 감염되는 세균 감염병입니다. 네. 감염되는 나무는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화상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 말라졌기 때문에 화상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병이 치료약이 없어서 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 발생 원인은 주로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상병을 일으키는 세균 에르니아 아밀로라는 그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운동성이 있는 강균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수량과 긴 개화 시기에 발병하고 그다음에 최저 3도씨에서 18 내지 31도씨 고온 환경에서까지 생장할 수 있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세균입니다. 전파 경로는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봄 날씨에 남아 그 병문의 세균이 표면으로 작은 점액방울 형태로 스며 나오고 이렇게 흘러나온 세균이 곤충이나 바람, 비에 의해서 다른 꽃, 잎, 작은 가지로 전파가 됩니다. 늦봄과 이른 여름에 나무 관다발 조직을 통해서 위로는 1m 이상, 세포와 세포 사이로 번져 조직이 거무스름하게 변하면서 죽게 되는데요. 네. 겨울을 난 가지나 줄기에서는 병문이 가장자리에 있는 아주 적은 세균만 있어도 봄에 다시 이 병을 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주 매우 위험한 병이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매우 민감한 건 이제 과수나무에서 배하고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데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원주시에서도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컸었다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원주시에서는 최근 3년 사이에 신림면 내농가에서 한 3.2헥타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예.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 두 농가 1.8헥타, 2019년도 두 농가 1.4헥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농가분들이 아주 방제 잘 해주셔가지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작년은 그나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방만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네.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수화상병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 맞습니다. 화상병 주요 전파 경로는 접촉에 의한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과수 관리에 사용되는 전정가위 등을 70% 용액에 알코올 등으로 수시로 소독해서 사용하시면 병 전파를 차단하고 또 예방약제를 적게 살포해가지고 화상병이 발병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약제 방제는 특히 이제 병원균 또 세균의 전파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방제 적기는 언제쯤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원주시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가지고 사과배를 재배하는 216농가에 화상병 약제를 이미 공급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급 약제는 이제 동계 방제하고 개화기 1차, 개화기 2차 해서 한 3회 정도 살포할 수 있는 약제를 공급하였는데요. 약제 방제 적기는 화상병을 예방하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월동기에는 동제 화합물을 1회 살포하고요. 지금 이제 개화기입니다. 개화기에는 만개 후 5일 사이에 이제 벌나비에 영향이 없는 생물 농약을 살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만개 이후 15일경에 개화기 2차 약제 방제인 마이신 항생제를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심 증상이 보였을 때 농가 대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과수화상병은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가원 관리 중에 이제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이제 가원이 있는 소재지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033-737-4175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심 증상 발견 시 농가에서는 즉시 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농업기술과의 박인철 경제정보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